만약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 지나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를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역사의 가정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재조명해 보려 한다. (2019년 6월 4일) 청와대 앞에 작은 텐트 하나가 쳐졌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텐트가 일으킬 거대한 바람을 말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 작은 텐트에서 세상을 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문재인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며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8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기는커녕 고개를 조아리기 바빴다. 이때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일가를 날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이었다. 이번에 한 번만큼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켜야 되겠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코 일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한여름 뙤약볕 속 땀을 뻘뻘 흘리며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실정을 폭로하였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다.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은 여기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고 텐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텐트가 어느새 국민들의 희망의 집이 되어 있었다. 만약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조국 사태에 국민은 분노했다. 이들이 내건 키워드는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앞장서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조 후보자가 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하는 것에 배심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불공정한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덕적으로 흠결인 사람을 왜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조강불 그만하고. 하지만 이 분노를 하나로 담아낼 그릇이 없었다. 전광훈 목사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묶어 광화문이라는 그릇에 담았다. 분노는 끌어올라 흘러넘쳤고 문재인 정권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자유한국당은 눈치만 보며 숟가락만 얹을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문재인의 지지율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은 도망치듯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조국을 이때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보수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다. 만약 광화문 집회가 없었다면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조국을 수사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며 우파 진영의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전력이 있어 모두가 눈치만 보며 감히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다. 그때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윤석열의 신년사를 틀며 과감히 그를 정면에 내세웠다. 이와
아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좌파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우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윤석열을 전광훈 목사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대선 주자로 등단시킨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 이때 국민의 내리 속에 윤석열을 각인시키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었을까?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20대 대선은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 차이는 겨우 0.73%에 불과했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끝까지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2.37%의 좌파 진영표를 가져갔다.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이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했다면 최소 2~3%의 표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 결과 이재명이 당선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혁명당은 후보 사퇴를 하며 대승적 양보를 했다.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인 저는 후보자를 사퇴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살아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며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권 교체에 큰 공헌을 하였다. 3월 9일날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시킬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대한민국도 속히 북한을 해체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G2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이승만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일반적 선거라고 보면 안 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 번째 지도자를 선발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지도자로 선택했고 이재명은 낙선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 미군 철수론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민의힘은 좌파들과 싸울 힘도 의지도 없다. 좌파들은 전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 나왔던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문전박대했고 극우 프레임을 씌워 당에서 내쫓았다. 극우 세력과 거리 두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입을 당장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생각 없이 국민의힘을 찍는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계에서 최소 20명 넘게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들고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저는 지올백 바짝 없겠어.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략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지도 않고 보수를 위해 싸우지도 않는 국민의힘에게 또 속으시겠습니까?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또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잘못된 투표를 한다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